안녕하세요. 보상코드의 손해사정사 백수함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으셨다면 합의금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단순 염자나 타박상이 아닌 허리뼈인 요추의 압박골절이라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알 길이 없는데요. 실제로 입원이 필요 없는 안정형 골절의 경우 비교적 빠르게 합의가 진행되면서 보상이 기대보다 적게 느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같은 요추골절이라도 어떤 경우는 수백만 원 수준에서 마무리되는 반면 어떤 경우는 수천만 원까지 보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골절의 유무가 아니라 척추의 구조적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기능에 제한이 남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보험사는 어떤 기준으로 요추골절의 보상을 판단할까요? 교통사고 보상은 기본적으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큰 차이 없이 지급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요추는 체중을 지지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미세한 변형이나 기능 저하가 남아있을 경우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에서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골절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척추의 운동, 힘, 동통, 압박 정도 등이 어떤 상태인지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저하가 일정 수준 이상 남아있는 경우 후유장애 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준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바로 후유장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후유장애는 의학적 판단을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단순히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장애를 인정할 만한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같은 요추골절이라도 구조적 변화나 기능 제한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이러한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후유장애로 이어지면서 보상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보상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는 단순히 위자료나 치료비 때문이 아니라 후유장애가 인정될 경우 상실수익액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상실수익액이란 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이 감소하면서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소득의 일부를 인정받는 개념으로 노동 능력 상실률과 소득, 연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후유장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단순히 치료비 수준의 보상이 아니라 이러한 상실수익액까지 포함되면서 보상 구조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린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는 요추 압박골절이 있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였는데요.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 수백만 원 수준의 조기 합의를 진행하신 분이었습니다. 이후 보상 금액이 적정했는지 의문이 생겨 상담을 요청하셨지만 이미 합의서에는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보험금을 재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분 역시 요추 압박골절이 있었고 수술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보상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위해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척추의 구조적 변화와 기능 제한 여부를 확인했고 결과적으로 후유장애 평가로 이어지면서 보상이 크게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요추골절이라도 단순히 치료 여부나 통증 정도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와 기능 제한을 제대로 확인했기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척추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거나 기능이 제한되었는지. 둘째, 대소변 장애나 저림, 마비 등 신경학적 증상이 남았는지. 셋째, 시술이나 수술을 시행하였는지.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이후에는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추 압박골절의 보상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교통사고로 인한 압박골절은 단순히 치료비와 위자료로 끝나는 사고가 아니라 척추의 구조와 기능 상태에 따라 보상이 크게 달라지는 사고라는 점입니다. 특히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구조적 변화나 기능 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평가로 이어지면서 상실수익액까지 포함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보상은 치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유장애에서 갈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다른 보상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